기경기합니다. 생명도 않고 수면도 않고 공도 아니고 영혼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같은 것도 아니고 영미법을 가르치신 분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신 친구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설법자인 당신께 영예를 표합니다. 자, 공부는 272페이지고요. 272페이지 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건강탐미공론 지금 이제 상중 하중에 중 공부하고 있는데 지금 이 내용은 마음의 본성에 대한 얘기예요. 이 마음의 본성이 무엇이라는 걸 이제 설명하는데 아무도 우리 마음의 본성이 무엇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마음의 본성이 어떻다 하는 걸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주보살이 부처님께 자꾸 이제 질문을 하니까 부처님도 거의 답변하는 내용들이 이제 나옵니다. 근데 이걸 잘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무주보살이 말하였다. 모든 경계가 공적하여 모든 몸이 공적하며 원문은 보면 공이라 되어 있어요. 모든 경계가 공하여 모든 몸이 공하며 모든 식이 공하여 각 또한 공하다. 공할 것이다. 공적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모든 각의 깨달음은 결정성을 훼손하지도 않고 무너뜨리지도 않으니 공도 아니고 공 아닌 것도 아니었어. 공함도 공하지 아니함도 없다. 근데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를 이제 좀 그렇죠. 거기에 이제 각 또한 공적할 것입니다. 이래하는 건 미래의 지향적인 말인데 원문에는 각, 역, 응, 공이 되어 있거든요. 각 또한 응답 공하다. 마땅히 공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땅히 공격할 것이다. 그러니까 마땅히 공하다 이렇게 하는 게 사실은 맞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제 번역에 딴지를 걸었습니다. 이분 여기에 저희 번역자는 또한 공격할 것입니다 이랬는데 저는 여기 한문으로 보니까 강력 응공으로 되어 있으니까 응당이 가는 마땅히 이런 말이거든요. 각 또한 마땅히 공하다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가 하면 공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수행을 통해 가지고 수행자가 그런 이제 공성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거친다면 수행자의 입장에서는 공할 것이다, 공격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지 모르지만은 여기서 모든 경계가 공하고 몸도 공하고 마음도 공하다면은 본질이 공하기 때문에 깨달음 또한 공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거는 공할 것이다가 아니고 공하다 하고 이렇게 말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래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하나하나 이제 얘기해 봅시다. 모든 경계가 공하다, 텅벽다. 그러면 보이고 들리는 이 세계가 우선 공하고, 그 다음 자기 몸이 공하고, 그 다음에 마음이 공하고, 그 다음 각이 공하다 그랬어. 순서가 재미있죠. 모든 경계가 공하다. 그 다음에 이제 몸이 공하다. 그 다음에 어때요? 마음이 공하다. 그래놓고 깨달을까? 각이 공하다. 우리가 이제 보면은
모든 경계든 몸이든 마음이든 각이든 공통되는 것은 공입니다. 그죠? 네. 자, 이 공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는 참 중요한 문제예요. 자, 모든 경계가 공하다 이러면 모든 경계가 없다는 말일까요? 그런 소리가 아니라는 거죠. 몸이 공하다 그러면 모든 몸이 공하다. 모든 몸. 모든 몸이 공하다 이러면은 그럼 몸이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인가? 그죠? 이것도 한번 모든 마음이 거죠. 모든 안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가게는 그게 없네요. 순서가 큰 데서 그 다음 몸으로 해가지고 마음으로 들어와서 그 다음 각으로 갔죠. 그러면은 이걸 돌리면 어떨까? 자, 여기에서 이렇게 돌리면 어떨까요? 각이 공하다면 내가 깨달음이 공하다. 그러면 깨달음이 공하다면 모든 존재가 다 공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은 깨달음 내용이에요. 깨달음 내용이 공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럼 깨달음은 뭘 깨달음이라 할까? 이것도 궁금하죠, 그죠? 깨달음이라 하는 것을 정확하게 여러분들 어떻게 이해하는지 모르겠네요. 육조스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깨달음에 대해서 반야가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각은 간조를 얘기해요. 간조. 빛을 보는 거죠. 간조가 빛을 보는 게 깨달음이에요. 그러면은 간조가 뭐냐니까 반야예요. 그러면 반야 지혜와 깨달음과 빛을 보는 건 다 같은 내용입니다. 저는 육조스님은 저렇게 얘기하고. 자, 그러면 이걸 이제 깨달음이 공하다면, 보십시오. 깨달음의 내용이 공이죠. 그럼 반대로 돌리면 어때요? 모든 마음이 공하다 하는 거는, 이 모든 마음이 공하다 하는 깨달았다는 얘기고, 그죠? 그 다음에 모든 몸이 공하다 하는 이 깨달은 내용이고, 모든 경계에 공하다 하는 이 깨달은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얘기를 하는 게 공이 뭐냐는 걸 잘 알면 됩니다. 다른 건 없어요. 공은 아무것도 없다는 소리가 아니고 모든 경계 그 자체로 그대로 훼손하지 않고 모든 경계 자체 내에 자성이 없다 이런 소리예요. 자체 성품, 자립하는 성품이에요. 몸은 아무것도 없다. 물을 얘기하는 게 몸 그 자체로 내재하는 실체가 없다 이거죠. 마음도 마음 안에 내재하는 어떤 실체가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깨닫고 보면 깨달은 내용도 어떤 실체가 없는 것이다. 실체가 없는 걸 공이라 그래요. 그 내 내용은 그런 겁니다. 거기에 1번 주에 보면요. 각 보디라고 음력으로는 보디, 열반의 묘한 이치를 깨닫는 지혜, 부역으로는 도, 신력으로는 각이라고 한다. 됐죠? 이것은 불각과 상대되는 것으로 심성이 망념을 멀리 떠나서 비추는 자기 화한 것을 말한다. 망념이 없는 것을 깨달을 각이라 하는 거예요. 대성기신론에서는 아리아시기에 각과 불각의 두 가지 뜻이 있고 각에는 또 본각과 시각의 구별이 있다고 한다. 여기서 만유의 본체는 본래 청정한 각체이지만 무시인들은 무명의 망념에 가려져 있는데
가질 상태를 불각이라고 하며, 만일 수행에 의하여 마음이 근원을 깨달을 수만 있다면 이것을 시각이라고 한다. 시각은 비로소 깨닫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깨닫는다는 말을 할 때 바로 지혜를 얘기한다는 말이 맞죠, 그죠? 그럼 지혜가 뭐냐? 비춰보는 걸 지혜라고 하는 거죠. 그럼 비춰본다는 것도 뭘 비춰보는 거죠? 자성이 없는 공을 비춰보는 걸 관조라고 한다. 그죠? 그렇게 생각하면 별로 어렵진 않아요. 자, 예를 들어가지고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요 분필이 있단 말이에요. 요 분필이 공하다 이러면 분필이 아무것도 없는 걸 공이라 하는 게 아니고, 요 분필 자체에 그게 없다. 자성이 없는 걸 공이라 그래요. 자성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볼까요? 만일에 이게 자체 성품이 있다면 제가 군질러도 부서지지 말아야 될 거예요. 자성이 없다 하는 증명하는 건 부서진다. 부서진다면 이거는 자체 성품이 없는 거예요. 자성이 없다 그래요. 그걸 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 자체가 그냥 공이에요. 몸 자체의 공이고, 이 우주 자체가 그냥 공입니다. 공적하다는 뜻이죠. 그럼 공의 입장은 왜 공 하는데 도대체 공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다 주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를 가장 두렵게 하는 건 뭐죠? 우리를 가장 두렵게 하는 건 죽음입니다. 공은 뭐예요? 생로병사가 없다는 소리예요. 죽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공을 얘기한다 하는 것은 죽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세속을 봐도 이게 굉장한 말이에요. 그전에 한번 얘기했는데, 유발 힐라리라는 사람은 생명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앞으로 미래의 생명은 자연에 맡겨주는 게 아니고 지적 설계에 의해서 생명이 재탄생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요즘 말하는 그런 겁니다. 인간의 수명을 500세 늘리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죠. 구글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그리고 이제 미래에는 또 인간을 오래 살기 위해서 몸의 부품을 바꿔요. 새덩어리로 바꿀 가능성이 많아요. 터미네이터에 나오는 로봇맨처럼 인간은 그냥 로봇이 아니고 사이보그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이런 얘기들은 전부 오래 살고자 하는 욕망에서 비롯된 거예요. 그런데 이 붓다의 가르침은 그런 것보다는 그렇게 자꾸 머리를 써가지고 생명을 재탄생시켜서 오래 살라고 그렇게 하는 거는 전부 다 무지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인간은 태어나고 죽고 하는 걸 계속 반복하지만 깨뚫어 보면은 생로병사 본래 없는 것이다. 잘못된 생각에 근거를 해서 생사가 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한 거죠. 뭐 이렇게 얘기해도 스님 말이 100% 맞습니다 하고 이렇게 하면서도 인간은 어디로 간 줄 아세요? 좀 뭐 이상하고 안 좋다 이러면 어디 가죠? 정치에 갔어요. 정치잖아요. 사주보잖아요. 그죠? 저도 사주 좋아해. 좋아하는데 저는 사주를 한 번도 보지를 못했어요. 본적 사주 볼 줄 모르니까. 근데 그게 맞는 듯 하면서 안 맞고, 안 맞는 듯 하면 맞고, 이런 구석이 좀 있긴 있더라고요. 제가 이게 어려운 얘기만 하니까 여러분들이 힘드니까 제가 사주 이야기로 한마디 할게요. 그럼 조금 마음이 환기되지 않을까. 그 송강사 신도 중에서 지금도 송강이 다른지 모르겠어요. 이 사주를 기가 막히게 잘 보는 보살님이 계셨어요. 얘기하는. 그래서 보는데 송강사와 그리 기도를 열심히 해요. 제가 수행하기 전이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당신이 그렇게 사주를 잘 보면 기도를 왜 합니까? 그렇잖아요. 사주를 그렇게 잘 보면 뭐 딱딱 맞으면 기도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근데 왜 소리를 듣게 됐습니다. 뭐라고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스님, 사주로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야, 사주로 안 되는 게 있다. 이분 말씀. 이분은 사주를 얼마큼 잘 보는가 하면은 한 번씩 저기에 두고 정월달에 와가지고 스님 제가 신수 봐드릴게요 하면 신수를 봐주는 거야. 저기 아들이 내유발상자예요. 지금은 벌써 결혼했을지 크도 오래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원래는 이 강명이 들어있으니까 아마 방송이 나갈 겁니다. 진짜 방송이 나가요. 근데 너무 잘 맞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게 이렇게 잘 맞추면 기도 왜 하느냐고. 그럴 때만 이렇게 기도로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말이죠. 그럼 뭐가 안 됩니까? 자기는 결혼할 생각이 별로 없었지만 외할아버지가 유명한 한의원의 원장이에요. 그러니까 손주 딸을 앉혀놓고 사주를 가르쳐줄 거예요. 이하고 똑같은 사주를 가진 이 사주를 잘 보시는 분이 계시는데 너는 결혼하지 말고 이걸로 대성하면 되겠다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딸이 그걸 알아듣죠. 아버지는 이 손주 딸에게 10대는 그런 걸 가르칩니다. 그러더니만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그냥 딸을 가져가 시집을 보내주는 거예요. 자기 어떨 때 시집 가가지고 도망을 2번이나 가요. 그 얘기 들어보면 도망을 2번 가서 뚫려오면서 아이 둘 놓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집 잘 사는 집안이에요. 부자예요. 남편이 아주 부자예요. 얘가 사업체를 갖고 있는. 그런 사람도 아주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뭐가 성격이 잘 안 맞는지 본인이 어느 날 남편 사주, 자기 사주를 갖고 비교를 하면 쫙 살펴봤대요. 그래서 이렇게 인연이 아닌 사람끼리 인연이 돼가지고 좀 살고 있구나. 그때부터 어떻게 하면 일주일치 미래 일하는 일들을 사주 쫙 풀어가지고 피할 건 싹싹싹 피했다는 거지. 그런데 진짜 감정은 사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감정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이 감정을 다스리기 위해서 제가 기도를 합니다. 사주가 아무리 얘기해도 인간의 감정을 다스리는 방법은 없습니다. 얘기하죠. 감정을 다스리는 방법은 사주에 없다는 얘기죠. 이치 맞잖아요. 그래서 하나 배웠어요, 그 부사님. 근데 사주를 잘 본다는 소문이 나니까 그 아파트에 소문이 나니까 아주 유명한 목사가 찾아왔어요. 이 강주의 교회를 2개를 운영하는 목사님. 신도를 데려와가지고 이제 그 사주를 잘 보고 불자라고 하니까 교회 신도를 만들 생각으로 온 거야. 그래서 막 설교를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 보살님은 그게 듣기 싫은 거지. 얘기하잖아. 귀 안 들어오고. 그래서 이제 한바탕 탁 뱉어요. 생년월일이 어떻게 되시죠? 생년월일 딱 떨어지자마자 이 보살이 아무 소리 하지 않고 탁 이렇게 손을 내밀었어요. 이러니까 보면 깜짝 놀래가지고 목사님이 아주 굉장히 총명한가 봐. 금방 알아듣고 신도를 물리치고 독대를 독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셨다. 어디다 숨겨놨습니까? 그러니까 이 목사님 이수식과는 파리에다 숨겼다. 그런 사람 말에 떨어지겠습니까? 이러니까 난 평생 갈 건데 애도 하나 있지요. 진짜 도사야. 애도 하나 말로써.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가면서
제가 오늘 좀 찾아오겠습니다. 자, 그런 에피소드니까 진짜로 생각하지 마시고, 아, 그렇구나, 이런 생각을 하십시오. 그런데 이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런 일들은 다 세속의 일들이고, 우리가 생사가 없는 도리, 마음의 본성, 본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는, 그걸 뛰어넘는 걸 얘기해요. 출세감의 일이에요. 세감의 일도 일이 아무리 뭐 사주를 하더라도 사주를 다 풀 수가 없는데, 한번 출세감의 일은 사주에 나타나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런 공부는 출세감의 공부이기 때문에 굉장히 수승한 거,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얘기하죠. 그것도 내가 물어볼 건데, 내 제자를 깨달을, 내 제자 중에 깨달을 제자가 생기는 거지. 이것도 물어봐야 되는데, 그것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게 무슨. 재밌죠? 네. 제가 이렇게 하니까. 자, 어쨌든요. 자, 오늘순이 말씀을 들어봅시다. 제가 아는 거 많아요. 사주에 대해서. 에피소드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저보고 사주 봐주겠다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그때도 그렇게 별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그것도 나한테도 얘기해 드릴게요. 실제 있었던 얘기니까. 자, 이 아래는 세 번째는 갑과 불각이 동일하지 아니한 상을 밝혔다. 불각이라 하는 건 무명이잖아요. 무지를 얘기하죠. 질문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깨달음 또한 공격하는 것이라는 것은 연으로부터 생긴 식이 이미 공격하다면 연으로부터 일어난 각도 또는 공격하다는 것이니, 할 것이라고나 하다, 응답 응자가 들어가야 되니까 공격하다는 것이니, 식은 마음이 이미 공격하기 때문에 그 보는 것도 그만하고 깨달음 또한 공격하기 때문에 그 깨달음도 또한 허망하다는 것이다. 자, 이게 각이 허망하다고 이런 말 썼네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식은 이 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식은 뭡니까? 마음이죠. 여러분, 이 마음은 공기된 개체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연이 있습니다. 연에 의해서 식이 있기 때문에 이 식은 하다, 다른 건 실체가 없다. 그럼 마음은 연에 의해서 마음이 있다고 얘기하는 건 무슨 말이냐? 이게 아주 심오한 부분인데, 여러분 산물을 인식하죠. 산물을 인식하면은 그냥 무심히 지나가는 것도 있지만, 어떤 사물을 봤을 때 마음이 꽉 막히거나 쿵당 뛰거나 열이 팍 오르거나 그런 대상이 있을 거예요. 안 그래요? 그러면 그 대상이 마음을 일으킨 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은 어때요? 마음은 대상 따라 변하기 때문에 실체가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게 마음이 공격하다, 마음이 허망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은 깨달음도 알고 보면은 인연 따라서 일어나는 거예요. 자, 깨달음이 인연 따라 일어나는 데 대한 얘기를 하죠. 인연 따라 일어나는 거. 가장 흔한 얘기인데요. 어느 스님이 마을을 지나가는데 막 싸움이 일어났어. 구경하려고 가까이 가서 구경하고 싸움 구경하는데 두 사람이 막 싸우다가 악수를 탁 전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아이고, 자기 볼 면목이 없네. 화해를 한 거지. 자네 볼 면목이 없네 하고 악수를 탁 전하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스님이 깨달았어요.
본래 명목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은 두 사람이 싸움하는 걸 인연을 해서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에 그 깨달음도 실체가 무궁한 거예요. 그럼 이해가 되죠? 그래서 깨닫고 보니까 깨달을 것도 없더라. 그래서 무각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알고 보면. 그래서 이런 인연은 많아요. 소동파는 어디가 누구한테 가서 스님한테 가서 법문을 요청하니까 유정의 설법 듣기 전에 무정의 설법을 들으시오. 무정, 자연의 자연계의 법문을 들으라는 거지. 마음 타고 되도록 할 때 폭포가 떨어지는 소리를 듣는 순간 깨달음을 얻었어. 그 폭포 소리가 인연이 된 거죠. 말하자면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임재선사는 조사가 서쪽에 온 적정한 대의가 뭡니까 묻다가 한격선사한테 두드려 맞았어요. 그 두드려 맞은 걸 인연을 해서 깨달은 거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연이라고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연에 의해서 깨달음이 생기기 때문에 깨달음 그 자체도 뭐냐면은 공하다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연으로부터 생긴 마음이 이미 공적하였다면 연으로부터 일어난 깨달음도 또한 공적할 것이니 마음이 이미 공적하기 때문에 그보다 그 보는 것도 허망하고 깨달음 또한 공적하기 때문에 그 깨달음 또한 허망하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부처님께서 대답하신 뜻은 다음과 같다. 모든 깨달음은 도리를 허물어뜨리지 않기 때문에 공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자성을 간직해 두지 않기 때문에 또한 공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 야, 이 정도 되면은 자 머리가 그냥 아플 겁니다. 예. 그거 이제 다시 보여야 됩니다. 모든 깨달음은 도리를 허물어뜨리지 않기 때문에 공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지만은 자체 성품을 간직해 두지 않기 때문에 또 공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 이 두 가지를 얘기했죠. 이 두 가지를 잘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깨달음을 가끔 도리를 허물이지 않다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도리라 하는 이치를 얘기하잖아요. 그죠? 이치가 뭡니까? 연기, 공성, 중도, 불성, 진여 이런 거 다 도리가 있잖아요. 이치가 있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런 걸 이제 말만 다른데 다른 말로 연기란 말을 쓰고 없어요. 연기는 상호 의존, 인과 보존이라는 이치를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깨달음의 내용이 연기입니다. 그 연기 다른 이름은 공이에요. 그래서 깨달은 내용이 공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도리를 허물어뜨리지 않는다 이래요. 연기라고 하는 이치는 명명백백하기 때문에 허물어뜨릴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깨달은 내용이 바로 공하다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연기 다른 공이니까. 그렇지만 이치 그 자체는 공하지 않는 것이죠. 공하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없앨 수가 없어요. 연기라고 하는 자체를 없앨 수 없고 공이라는 자체는 없앨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공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렇지만 두 번째는 뭘 얘기합니까? 깨달음 내용 연기든 공이든 그 자체는 비어있기 때문에 자성을 간직해 두지 않습니다. 그래 공하지 아닌 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이렇게 보면 돼요. 불수 자성 수연성이에요. 자성을 지키지 않고 인연을 따라서 요거 이름을 썼죠. 수연 맞네.
재성이요. 맞는 데다가 수연. 자, 자성을 지키지 않고 인연을 따라서 이룬다. 그래서 공하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얘기하면. 왜냐하면 자성을 간직해 두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이 얘기하는 것은 뭘 얘기를 하는지를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원효성이 글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공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 했어요. 공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 자, 이렇게 이해하십시오. 자, 공이라고 하는 건 자성이 없는 걸 공인데, 공을 이걸 하나의 카테고리로 만들 수 있을까? 공이란 틀을 만들 수 있을까요? 없어요. 공 자체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면요, 요 공이라고 하는 건 부정의 뜻이 있습니다. 장애 좀 먹었다. 가로하고 세로하고. 아니 위에 가로하고 세로. 비슷하네. 위 먼저 가로하고 세로. 그죠? 한글 아니고 위 먼저. 뭐, 한일자를 한일자 먼저 쓰시고 아래 예예예. 여기 뭐 하나 더 들어가는데. 자에 입구자. 불정이야. 부정. 긍정이 반대되는 부정 뜻이 있어요. 뭘 부정하는가 하면 요 상을 부정해요. 상은 다른 말은 틀이잖아요. 틀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럼 틀을 부정한다면은 공을 하나의 그 카테고리로 만들 수 있느냐는 거지. 불가능하죠. 그죠? 그래서 공 또한 공하다는 말이 나오는 거죠. 공 자체가 부정의 성격이기 때문에 공 스스로를 하나의 틀로 구성할 수가 없어요. 안 되는 겁니다. 그래 자성이 없는 공이라고 얘기하면 공을 실체화 시킬 수가 없다 이죠.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공 또한 공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게 또한 공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이제 부정하는 거는 틀로 할 수가 없다. 뭘 이렇게 네모칸 안에 넣을 수도 없고 둥근 데도 넣을 수도 없고 짤쭉한 데도 넣을 수가 없고 어떤 데 넣어가지고 틀을 만들 수가 없다. 공이라는 뜻이 그런 거죠. 그냥 비에 있는 거죠. 그래 비에 있는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때문에 깨달은 가운데는 공함도 공하지 아니함도 없다. 공하다 해도 틀렸고 공하지 않다 해도 틀렸다는 얘기예요. 그럼 요거는 또 어떤 식으로 봐야 되느냐면은 어떤 언어로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언어의 특성은 뭐냐 하면은 대상을 고정시키고 분리시키고 스스로 존재하게끔 하는 것이 그게 바로 언어인데 이 언어로서 이렇게도 안 됐고 저렇게도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언어의 차원을 넘어가 버린 거죠. 언어의 차원을 넘어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걸 뭐다 표현하려고 그러니까 공함도 공하지 아니함도 없다 이렇게 막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모든 마음은 그렇지 아니하여 모든 법을 흠하게 취하여 자, 법을 흠하게 취한다 하는 모든 현상을 흠하게 취한다, 소유한다는 거죠. 취하여 참된 이치를 어기니 공하게 할 수 있으며 버릴 수 있다. 자, 참된 이치를 어긴다면 어때요? 참된 이치를 어긴 것은 없앨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앨 수 있죠. 자, 참된 이치는 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참된 이치 그 자체는 사라지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참된 이치를 어긴다면은 참된 이치를 어긴 그것은 없앨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없앨 수 있어요. 왜? 이치로 봐가지고는 그런 건 존재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싹 없앨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하는 그런 겁니다.
모든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모든 법을 허망하게 취하여 참된 이치를 어기니. 참된 이치를 어기니까 이걸 없앨 수 있어서 공하게 할 수 있대. 왜? 공은 상을 없애기 때문에. 참된 이치를 어기는 상을 얘기하고 그 상을 공하게 할 수 있으면 버릴 수 있다. 이런 거죠. 이와 같이 동일하지 아니하니 어떻게 서로 비슷하겠는가. 그래서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게 동일하지 않다고 하는 게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이 동일한 것이 뭐가 있을까? 없습니다. 자, 결정성이라는 것은 진여의 자성은 파괴될 수 없는 것으로서 자체 성품의 스스로 그러함을 말한 것이다. 결정성, 결정되어 있는 성품이죠. 결정되어 있는 성품은 파괴할 수 없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체 성품의 스스로 그러하대. 이때 자체 성품은 어떤 실체로서 자체 성품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진여락하는 자체 성품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훼손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유의 상, 이성의 상을 취하여 공을 손상하지 않는 것이고, 자, 이성의 상을 취하면서도 공을 손상하지 않는다. 이 말은 뭔가, 여기 지금 뭐 있잖아요. 요 있는 상을 취하면서 공을 훼손하지 않는다 하는 것은 이 상 자체에 공하다 하는 걸 인정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상이잖아요. 상은 실체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 유의 상을 취하여 공을 손상하지 않는 것이고, 무너지지 않는다 하는 것은 없는 무의 성질을 개탁하여 참담을 손상하지 않는 것이니, 자, 무너지지 않는다 해서 공하다고 하면은 공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무의 자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 그것이 참담을 손상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결정성을 훼손하거나 무너뜨리지 않는 것을 말한다.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것을, 요 말한 대로 하면, 아무것도 없는 자성을 개타가 참담을 손상하지 않는다 말 무슨 말일까? 이런 뜻입니다. 허공은 어때요? 허공은 텅 비어 있는데 연기가 싹 올라가면은 허공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연기를 싹 없애버려요. 그럼 허공이라고 하는 자체가 그 연기를 의도적으로 없애는 겁니까? 아니. 의도적으로 없앤 게 아니에요. 허공의 성품이 그런 걸 원래 이치가 그런 거죠. 그래서 연기가 올라가면 싹 사라져버려요. 얘기합니다. 그렇다고 허공을 여기서 말한 대로 무다, 아무것도 없다 해가지고 무가 갖고 있는 연기를 없애는 그 성품을 부정할 수 있습니까? 부정할 수 없잖아요. 그거 이제 여기서 말하는 거는 비유를 들자면 허공을 개탁해가지고 참담을 손상하지 않는다는 말 같은 얘기예요. 허공은 어떤 걸 없애는 그 작용이라고 하는 거는 진짜 있다는 거지. 그런 건 손상하지 않는다 이거지. 그거 마찬가지로 마음보다 텅 비어 있는데 텅 비어 있는 이놈은 참다움을 손상 안 해요. 그러면 텅 비어 있는 이놈은 어떤 게 참다움이냐 하면 이게 참다움이에요. 자, 참다움에 대한 얘기를 해보죠. 공은 상을 없앱니다. 자, 공이 상을 없앤다는 말은 해심일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상을 없애는데, 그러면은 이 공의 참다움이 뭡니까? 상을 없애는 여기 참다움입니다. 요거는 비어있는 거죠. 텅 비어있는 거죠. 그럼 우리 텅 비어있으니까 이거 무시할 수 있어요. 에이, 아니야! 이래 무시할 수 있지만, 텅 빈 이놈은 상을 없애는 요거는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텅 비었다 하는 이게 얼마든지 우리 무시를 하는데 텅 비인 이놈이 뭘 없애는가 하면 텅 비지 못한 놈을 없애는 힘을 갖고 있는 거죠. 요거에는 없앨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건 얼마든지 아니야 하고 무시할 수 있는데 텅 빔이 상을 없애는 요거는 무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이라 하는 것은 없다 하는 자성을 개탁을 하지만은 참담을 훼손하지 않는다. 개탁한다 하면 헤아린다. 이거 공 아무것도 없잖아. 이게 무슨 힘이 있어? 이러는데 상을 없애는 힘이 있는 거죠. 그래서 뭐하러 듣니? 할 수 없지 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딸이 시집을 갔는데 사이가 꼭 마음에 안 든 거야. 딸 시집 보내놓고 애도 어머니는 이 기분이 나쁜 거지. 뭐 무의도시 가고 보니까 뭐 가진 것도 없고 별 볼 일 없는 만 딸을 줬다 이지. 딸이 좋아서 갔는데 아이 기분 나빠. 저놈 사는 거 보니까 저 빈털털이 내 딸을 고생시키고 저 나쁜 놈 이렇게 무시할 수는 있어. 안 그래? 근데 그 사유에게 능력이 있었던 것이지. 한순간에 그냥 부와 명예를 딱 그무시면 우뚝 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은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했는데 부와 명예를 가져서 힘이 있네? 이건 무시 못하는 거지. 얘기는. 이거 똑같은 얘기예요. 여기 보면은. 이 비유를 들자면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무의 자성을 겠다가 진을 손상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그 모습 보니까 아무것도 없고 별볼이 없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부와 명예를 함께 질 수 있는 힘, 그 무시할 수 없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그 보면 못생긴 얼굴로 명성을 얻은 분이 계시죠? 코미디언 중에서 맞아. 이주일? 이주일. 얼굴 못생겼는데 명성을 얻었지. 별 볼 일 없는데 무슨 그 사람의 힘을 무시 못하는 거지. 그러니 비유를 들자면 그거 같다. 그 모습 보니 별 볼 일 없는데 별 볼 없는 그것이 엄청난 힘이더라는 거지. 그래서 이게 무의 자성을 겠다가 진을 손상하지 않는다. 참담을 손상 안 한다. 제가 좀 키가 작아서 저를 좀 무시합니까, 여러분들이? 네. 키 작다고 막 무시를 하지만 저 무시 못 하잖아요. 네. 그죠? 공부하러 오잖아요. 다른 힘이 있잖아요. 그걸 네. 공부하러 왔잖아요. 그거 같다고 생각하십시오. 근데요, 사회가 못마땅하지만 사회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그것도 그렇게 되네. 해서 그건 말도 됩니다. 오히려 저는 그게 더 맞는 얘기. 네. 사회는 못마땅하지만 사회를 아니라고 할 수 없다. 그렇죠.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 일치월창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내용이 이제 그런 내용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 모든 깨달음은 결정성을 훼손하지도 않고 무너뜨리지도 않으니 이런 말을 쓰는 거죠. 자, 274페이지 넘어옵니다. 무주보살이 말했다. 모든 경계도 또한 그라요. 공의 상도 아니며 공의 상이 없는 것도 아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렇다. 저 모든 경계는 자성이 본래 결정성의 근본은 처하는 곳이 없다. 자, 이건 또 한번 또 바꿔서 얘기했습니다. 처하는 곳이 없다. 처하는 곳이 없다 하는 말이 뭡니까? 공하다는 거죠. 이걸 근거로 하면은 그 대선사가 마음의 본성은 방향도 없고 초수도 없다는 말이 맞는 얘기죠. 텅 비어 있기 때문에 초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정적인 근본은 처하는 곳이 없다. 이렇게 하는 거죠. 말하면 우주보살이 말했다. 깨달음 또한 이와 같아서
처하는 곳이 없겠습니다. 보살이끼리 얘기하는 부처님의 말씀 그렇다. 깨달음은 처하는 곳이 없기 때문에 청정하고, 이 말은 바꾸서 말은 어떤 장소에 머물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청정하지 않다 이런 말이에요. 청정함으로 깨달음이 없습니다. 사물은 처하는 곳이 없기 때문에 청정하고, 청정함으로 색이 없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 하나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처하는 곳이 있다면 청정하지 않는다. 청정하지 않으면 깨달음이라고 할 수 있죠. 반대로 하자면 또 사물은 처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더럽다. 더럽기 때문에 색이 있다. 이렇게 바꿔서 싹 돌려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 여러분 제가 얘기한 건 뭐 감이 안 왔습니까? 청정이라는 말은 말이죠. 여기서 말하는 청정이라고 하는 말은 생멸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어떤 처한 곳이 있으면 생멸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혹시 뭐 명예를 가지면은 생멸이 있습니다. 명예를 가지고 언젠가는 명예를 내놔야 되는 게 버리죠. 그런데 애초부터 명예가 없는 사람은 명예가 있다 없다 얘기할 필요도 없고 그 명예 내려올 필요도 없는 거죠. 애초 명예가 없기 때문에. 그 말이 애초 텅 비어서 처소가 없다면 애초 처음부터 생로병사가 없다 이런 소리예요. 그냥 처하는 곳이 있으면은 생기고 사라지고 하는 것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다 저게 집 한 채씩 갖고 살잖아요. 그러면 처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게 있는 거야. 그리고 또 혹시 또 사업을 잘못해가지고 그만 쫓겨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처소가 있으면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건강교 5가에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깨달음을 이렇게 표현해요. 네. 머리에 일 만한 것이 없고, 머리를 가릴 만한 것이 없고, 땅은 송곳구조만 땅덩이 없다. 그렇지만은 힘은 항우와 같았어. 산을 들어 올리고 올리는 기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요즘 말하면 뭐 어떻습니까? 머리에 이렇게 가릴 것도 없고 여기 땅에 여기 송곳 꽂을 만한 땅덩이도 없다 그러면 엄청난 가난한 병이잖아요. 힘도 없고 엄청난 가난한 병인데도 힘은 뭐 엄청난 힘을 갖고 있다 이러면 이 몹쓸 되는 거 아니죠? 그런 소리는 아니죠. 가능성은 있다. 아니죠. 아니에요? 무소유잖아요. 모든 걸 소유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소유할 수 있다. 네, 아니요. 소유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없다. 머리에 일만한 것도 없고 네. 땅 꽂으면 땅덩이가 없기 때문에 손꼽 꽂으면 땅덩이 없기 때문에 무소유예요. 그럼 온 무소도 얻을 바가 없는 걸 깨달은 거죠. 깨달은 사람이 아무것도 얻을 게 없다 이게. 그러면 힘은 항우 장사와 같다 하는 말은 뭡니까? 어디든 걸리지 않는다. 여러분들 보시죠. 뭔가 조금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 때문에 찌그락찌그락 싸우고 그러잖아요. 뭐든 다 그래요. 국회도 그러죠. 나라도 그렇잖아요. 다 그래요. 뭐가 있으면 그런 거죠. 그 트럼프와 김정은하고 계속 싸우는 건 뭡니까? 뭐가 있어서 그런 거잖아요. 근데 발표하는 건 뭡니까? 그 핵 시설이 2군데가 아니고 5군데 트럼프가 얘기했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 하노이 회담에서 협상 안 하겠다 하는 이유 보는 거예요. 2개 아니다. 당신 5개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그럼 왜 그런 협상이 이루어지는 부분에서 찌그러찌그러 하느냐 하면 뭐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럼 애초 처음부터 김정은이가 핵시설을 안 갖고 있다. 미사일이 없다 이러면 협상할 것도 뭐가 있겠어. 찌그러찌그러 할 것도 없는 거죠. 안 그래요? 마찬가지로 뭘 가지고 있으면 그런데 가질 것이 없으면 자유로운 거예요. 자유롭기 때문에 힘이 장사와 같은 거죠. 그래서 한번 그 구렁텅이 빠진 사람은 더 물을 쓸 것도 없고 내놓을 것도 없기 때문에
용감한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되시죠? 그죠? 우리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요건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